실력 탓일 가능성보다 실력 탓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배점은 성능에 30점, 디자인에 25점, 기능에 25점, 경제성에 20점, 이렇게 총 100점이고요. 예측 가능하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관된 패턴, 질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 의도대로 맛을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무질서는 추출 결과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드니까요. 어떤 컵에서 많이 쓸려오느냐에 따라서 맛이 변하는 거지. 이번 에스프레소인데요, 펠로우드는 가는 분쇄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테스트에서는 완전히 제외를 시켰고요. 추출 레시피는 분쇄량 18g을 이용해서 50ml를 25초 전후로 추출을 완료해줬고요. 이걸 아메리카노로 만들어서 맛을 비교해봤습니다. 18g의 분쇄 시간은 말코닉이 30초, 어바닉이 18에서 19초 사이로 확실히 빠릅니다. 확실히 기본적으로 적재된 말코닉의 잔량이 적고 일정하게 빠져나옵니다. 이 그라인더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X54로 에스프레소를 분쇄를 하면 거의 20초 만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공회전 소리가 날 때도 계속해서 분쇄 온도가 밀려 나오거든요. 30초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그라인딩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080 같은 경우도 일관성 있게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말코닉보다는 차이가 크고요. 근데 이런 문제보다는 미분과 체프로 끼어있는 원두의 양이 대략 2g 정도 된다는 거, 이게 진짜 골칫거리예요. X54처럼 기다린다고 해서 일관성 있게 잔량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언제 그 미분들이 툭 떨어져 나올지 예측이 안 돼요. 이 친구는 블로우호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분 제거용으로요. 맛 확인해 볼게요. 이 두 그라인더가 보여주는 맛의 특징은 강배전을 해봤을 때는 어바닉이 훨씬 썼었어. 잔미나 이런 지저분한 맛이 많이 났었거든. 미분이 많아서 그런지 확실히 진한 맛이 있어. 얘는 다양한 맛이 난다. 우리가 원치 않는 분쇄도에서 나는 맛, 너무 작은 분쇄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큰 분쇄도도 들어가 있는 느낌. 그에 비해서 말코닉은 깔끔한 느낌이고, 드립할 때 느꼈던 결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말코닉이 맞아. 진짜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이고 그치, 뭔가 더 씌워진 느낌. 그냥 그때 그 뉘앙스 그대로 가는 느낌이다. 분쇄 분포도가 일정하게 나오는 느낌이야. 되게 놀라웠던 점이, 분쇄를 할 때마다 너무 일정한 거야. 소리는 한 15초쯤 그 정도에 끝나거든? 근데 한 15초 정도 더 돌려야 안에 있는 게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얘는 한 17초, 18초 되면 더 이상 안에 있는 그 미분이 안 빠져나오더라고, 아무리 돌려도. 저기 주둥이에도 너무 많이 묻어있고. 그래서 툭툭 쳐줘야지 나오고. 얘는 깔끔하다, 진짜. 달다, 달아. 일단 똑같은데 이걸 해야 되나? 차이를 난 전혀 못 느끼겠어. 네, 그래도 이거 보면서 이야기해야지. 차이 느껴져? 저는 전혀. 전혀 차이가 안 나요. 와우. 부정 한번 해보자. 야, 1번, 2번 맛은 완전히 다른데? 에스프레소로는 그냥 괜찮아, 나쁘진 않아 엄청. 만약에 우리가 말코닉을 확인 안 하고 이걸 맛봤으면 내 입안의 느낌 때문에 편차가 느껴지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말코닉을 해보니까 이거는 편차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 네. 드립에서 보여줬던 맛이 에스프레소에서도 그대로 복부단 것 같은 맛이 납니다. 아, 진짜 비교를 해보면 어바닉 080 같은 경우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맛과 향이 진해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진함이 아니거든요. 쓴맛이 세고요, 산미도 쏘는 느낌이 있어요. 바디감이 묵직하긴 한데 이게 탁한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컵감 편차도 있고.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말코닉도 완벽하게 깔끔한 맛을 표현해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200만 원대 이상의 그라인더랑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 동가격대 그라인더들하고 비교를 하면 괜찮은 성능을 뽑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컵 간의 일관성이 너무 좋아서 변수를 주는 대로 예측한 결과값이 나와주니까 진짜 재밌어요. 속도가 좀 아쉬워서 그렇지 업소에서 내려서 판매를 해도 불만을 가질 손님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어바닉의 완패네요.
사실 제가 약간 국뽕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산 제품을 응원하는 마음이 강한 편이거든요. 이건 정말 너무 아쉬운 결과네요. 이 기능에 신경을 안 써도 잘 팔리니까 이렇게 만들어 파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음 디자인입니다. 셋 다 디자인은 정말 이뻐요. 사실 이쁠 수밖에 없는 게 집에 두는 그라인더는 성능만큼이나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쁘지 않은 애들은 후보를 선택할 때부터 제외를 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디자인이라는 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만지자마자 막 더 이뻐 보이는 애들이 있고요. 만지면 갑자기 겁나 못생겨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금방 질려버리는 애들도 있고요. 사실 새 제품에 대한 제 첫인상은 다 다르게 다 이뻤어요. 참고로 여기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평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080하고 오드가 제일 이쁘다는 손님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080은 미니 EK43 같은 느낌의 얄쌍하게 라인이 느씬하게 잘 빠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검정색 무광도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X54는 딱 받자마자 야 이거 말코닉은 말코닉이네. 디테일이 정말 좋아요. 성능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물씬 풍기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오드를 보면 갑자기 360도로 둘러보면서 감상 모드에 빠지게 됩니다. 이쁘네, 이뻐. 제가 검정색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흰색으로 일부러 구입을 했거든요. 유명 건축 디자이너가 건축물을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디자인입니다. 실물이 진짜 아름다워요. 첫인상이 끝나면 그럼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잖아요. 080이 딱 요걸 잡잖아요. 쌈마이 느낌 뭐지? 플라스틱 다이얼에 스티커로 눈금을 표시해 놨거든요. 이 눈금 간격이 너무 좁아서 눈의 피로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에스프레소 거치대는 진짜 구색 맞추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걸 잘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한테는 진짜 죄송한 말인데 너무 조잡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걸 올려놓고 사용하게 되면 이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여기에 기스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똑딱이 버튼 왜 이런 걸 달아놓은 거지? 자, 여기 말코닉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이 있고요. 폰트 깔끔하고요. 정면 다이얼을 돌려보면 재질도 부드럽고요. 돌아가는 느낌도 부드러워요. 뿐만 아니라 이 다이얼을 돌리면 딸깍딸깍 하면서 한 칸 한 칸 돌아가는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거든요. 이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손가락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 기분이 갑자기 너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돌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꾹 누르면 확인 버튼 기능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다이얼로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디자인에서는 깔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측면에도 다이얼이 하나가 더 있는데 분쇄도 조절을 하는 다이얼이거든요. 분쇄도 눈금은 한 줄 한 줄 음각으로 파놨어요. 돌릴 때 주는 이 묵직함은 실내감을 진짜 팍팍 줍니다. 포토필터 거치대는 탈부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만듦새가 이것도 좋네요. 대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리뷰하다 보면 그냥 뽀뽀하고 싶소. 말코닉의 디자인은 그냥 이쁜 게 아니에요.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필요한 기능을 쓰기 좋은 위치에 달아놓으면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 거란다 라고 말코닉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기능하는 디자인 진짜 훌륭하네요. 이 오드를 만든 디자이너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좀 퍼부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듭니다. 너무 간결한데 작동도 고급지게 합니다. 영상으로 보면 플라스틱 재질처럼 보이거든요. 전체가 통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요. 손에 닿는 모든 곳의 촉감이 같은 느낌을 주고 같은 느낌으로 일관성 있게 작동을 합니다. 분쇄할 때 이 정제된 소리도 안 그래도 괜찮은 디자인이 더 좋은 디자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 현상을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진짜 커피 안 내려 먹어도 돼요. 집에 가져다 놓고 쳐다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농담 같죠? 일단 박스 한번 뜯어보시면 느낌이 바로 오실 겁니다. 제 입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자, 기능 한번 살펴볼게요. 080은 키고 끄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눌려지면 부수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미분 또 나오네. 꼭 필요한 기능만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편의성에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을 넣긴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원두 가루들 날리는 것들이거든요. 커피를 갈면 주변이 많이 더러워지는 애들이 있어요. 얘가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런 블로우 호포를 쓰면 주변이 더 더러워집니다. 막 날려요. 블로우 호포를 쓰는 건 말코닉은 이 기능 부분에서는 진짜 세계 챔피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분쇄 시간을 4가지나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쉽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1번은 린스, 2번은 드립 1인분, 3번은 드립 2인분, 4번은 에스프레소. 이게 은근히 편한 기능이에요. 이 맛을 한번 보면 다른 그라인더 쓸 때 이 기능이 없으면 쓰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안 되더라도 그냥 수동으로 작동하는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에스프레소 거치대 말고 이렇게 드립용 부품도 따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트레이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루가 떨어지면 거의 이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청소할 부분이 생기면 이렇게 쓰기에도 너무 좋아요. 아무튼 미분 날림이 제일 적어서 청소하기가 제일 수월한 그라인더예요. 가정용 그라인더 중에서 이 정도 기능이 꼼꼼하게 탑재된 그라인더가 없지 않나요? 펠로우드는 2가지 편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잔량을 털어내는 노크가 깜찍하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투입된 원두가 분쇄가 끝이 나면 자동 멈춤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분쇄를 하게 되면 미분들이 밖으로 날리잖아요. 이 친구가 가루가 가장 덜 날리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이걸 꺼낼 때 날리는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기 이런 키트를 장착해야지 훨씬 더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 부품은 반드시 필요한 부품일 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오더에서 정품으로 그냥 끼워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참고로 여기를 이렇게 퉁퉁 치잖아요. 그럼 미분이 떨어져요. 이거 또 떨어지네. 오드의 특징이 분쇄도가 굉장히 일정해요. 진짜 특이하게 이 미분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취향을 맞추는데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자석이에요. 정확하게 들어가요. 경제상 한번 따져볼게요. 어바닉 080이 45만원 선이고요. 펠로우드가 5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X54가 온라인 기준으로 약 70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가격적인 면과 에스프레소도 가능하고 드립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저렴한 어바닉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반대로 가격은 어바닉보다 비싼데, 그러니까 드립 커피 같은 굵은 분쇄도에만 활용할 수 있는 펠로우드가 가장 불리해 보이네요. 하지만 가격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성능, 디자인을 대입시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080으로 드립하고 에스프레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건 나쁜 선택인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더 좋은 품질의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업그레이드의 욕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오드 같은 경우는 드립으로만 활용하실 경우엔 경쟁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더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 3배 이상은 투자하셔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조금의 차이로요. 업그레이드병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강한 제품입니다. 말코닉 X54는 드립에서는 오드한테 밀리고요. 에스프레소에서는 확실히 어바닉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업소용 머신하고 비교를 해보면 힘에 부치는 성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드립하고 에스프레소를 동시에 운용하는데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업소용 머신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일관된 분쇄 능력을 보여주는 큰 이점이 있고, 기능하는 디자인, 이 기능들이 너무 큰 메리트로 다가옵니다. 이 X54도 일단 집에 들어오잖아요. 얘를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들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업그레이드를 생각하셔도 얘를 내치지 않고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하나 더 드리지 않을까? 마지막 총평입니다. 드립을 주력으로 하신다, 그럼 펠로우드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성능 죽여주고요, 편의성 괜찮고요, 무엇보다 디자인이 끝판대장입니다.
에스프레소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 그럼 그때 가서 에스프레소 머신 하나 더 들이시면 돼요. 에스프레소가 주력이다. 그럼 이제 선택지가 좀 더 다양하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선택지가 비슷한 가격대의 가정용 머신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비용을 더 추가한 업소용 머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이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제품이긴 하죠. 디자인이라든지 뭐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요. 에스프레소랑 드립을 동시에 운영하신다. 이럴 땐 말코닉이 돈값을 제대로 합니다. 이 말코닉의 포스에 깔끔한 마감과 편의 기능들, 그리고 믿음직한 작동까지 멀티플레이어로서는 정말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커피 그라인더들은 결코 싼 가격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홈카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이 정도 단계까지는 올라가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복 투자로부터 안전한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그라인더들로 리뷰를 진행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누구한테는 오늘 추천드린 그라인더가 최고의 그라인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라곰이라는 그라인더가 있는데 그 그라인더도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 그라인더거든요. 하지만 아직 정식 수입이 안 된 데다가 AS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리뷰에서는 제외를 시킨 거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외를 시켰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황을 봐서 리뷰는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 저도 충동 구매도 많이 하고 업그레이드 병에도 자주 걸려요. 그럴 때 뭔가를 구입하기 전에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기준을 잡는데 좀 더 애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세운 기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니요,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밸런스 잡힌 기준을 세우는데 더 많이 노력할 거란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커피보다 당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커피 디자이너 제비였습니다. 안녕! 영상을 다 찍고 나니까 제가 어바닉 제품을 너무 싫어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국산 제품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좋은 국산이 나옴으로써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현대차의 품질이 정말 엉망일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엔 자동차 리뷰어들로부터 최악의 평가들이 이어졌었고요. 그게 약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지금은 최고의 자동차 회사들과 어깨를 겨룰 정도로, 아니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리뷰가 부디 현대차처럼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사실은 할인을 진행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행할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지금 이 제품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가격에 판매가 될 때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수입 업체들은 보통 한 제품만 판매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들을 입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재고들을 현금화 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미친 가격이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신제품 출시가 코앞일 때 발 빠르게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수입사끼리 경쟁이 붙었을 때예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구입 시기가 찾아온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몇 가지 이유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쟁이 이런 식으로 너무 과열이 돼서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 그 피해는 판매처뿐만 아니라 먼저 구매를 했던 소비자들에게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중고로 팔고 내놨는데 신품이 더 저렴해져 버린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죠. 비싼 돈을 주고 먼저 산 고객들에게 더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손해를 입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판매처들은 이런 소비자들의 피해까지 고려해서 정책을 고민하고 가격을 정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할인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너무 손해가 가지 않게끔 당부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정말 좋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알릴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가감 없이 리뷰를 진행할 겁니다. 연말 연시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더 맛있고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했습니다.